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평가단으로서 만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36회입니다. 매주 10문제씩 다루었으니까 360문제를 다룬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본서 한 권을 가지고 최장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는 200문제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360문제라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시험도 며칠 남지 않았죠. 그죠? 이 평가단, 지금까지 쳤던 이 평가단 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보면은 지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1번에 보니까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 X죠. 그죠? 답이 아니고 전이죠. 그죠? 여러분들, 답은 논이고 전은 밭이죠. 그죠? 그럼 논과 밭의 차이는 물입니다. 그죠? 물. 그래서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죽순을 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목이 전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을 과수로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 요게 X죠. 그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되죠. 그죠? 우리는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죠. 그게 과수원, 목장, 묘지죠. 그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이 되죠. 그죠? 돼. 그 다음에 3번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X죠. 그죠? 잡종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작년에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4번에 보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국어 X죠. 그죠? 하천이죠. 그죠? 여러분들, 국어와 하천의 차이가 뭐냐? 소규모. 그러니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요게 들어가면 국어, 들어가지 않으면 하천입니다. 그럼 여기는 하천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도용지라는 거는 상수도죠. 그죠? 상수도. 아리수 있죠. 그죠? 그래서 물을 정수하기 위하여 치수, 저수, 도수, 이게 수도용지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에 봅니다.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것 일어났죠. 지번별 조서 X죠.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X죠. 그죠?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등장을 하죠. 자, 3번에 부동산 종합 증명서 O죠. 그죠? O.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그죠?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 공부입니다. 그럼 이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되었을 때 다시 만드는 게 복구죠. 그죠? 그러면 이 복구를 할 때는 복구 자료가 있죠. 자료가. 그래서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 소유자의 복구 자료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토지 표시에 이러니까 등기부,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지적 공부와 등기부니까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면 등기부를 보고 새로 만들면 되죠. 두 번째, 판결서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우리 법 시간에 제출해야 될 서류에 판결서가 들어가면 유의와 불문하고 전부 다 O입니다. O. 왜? 항상 우리는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죠.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합의죠. 그죠? 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판결서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이해해두고, 그 다음에 7번도 그냥 이해가 되죠. 왜? 분실될 걸 대비해서 미리 복제를 해놨다. 우리가
보니까 조선 왕조실록이 있죠. 그것도 네 군데에다가 안전한 곳에다가 복제를 해서 보관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지리공부 등본이 있다, 청량 결과도가 있다, 토지동 정리 결의서가 있다, 부동산 종합 증명서. 그래서 여기에 이 부동산 종합 증명서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은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등록 전환할 토지는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오죠. 여러분들 토지 이동을 신청할 때 날짜는 세 가지죠. 그죠?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신고는 15일, 등록 말소는 90일, 나머지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거는 60일이 되는 거죠. 오죠. 그죠? 두 번째 가니까 지력소관청은 자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정밀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게 이게 축척 변경이죠. 이 축척 변경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이동의 종류에서 신청 아니면 직권이죠. 그죠? 이때 신청만 되는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요 5개는 신청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는 3가지죠. 그죠? 하나가 축척 변경이죠. 그죠? 하나가 등록사항 정정이죠. 그죠? 등록사항 정정. 세 번째는 등록 말소죠. 그죠? 말소. 이 3가지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권만 되는 거, 3가지죠. 그죠? 하나가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 요 3개는 직권으로 하는 거죠. 2번은 O입니다. 3번에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 준공 전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냐? 있다고 그랬죠. 항상 사업자가 들어가면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편리를 봐주는 겁니다. 끝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죠. 자, 4번에 보니까 지목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자,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과 청량 결과도 이게 X죠. 그죠? 키는 지목 변경은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 X죠. 그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지적에서 청량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4개가 있죠. 하나가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4개는 청량을 하지 않는다. 청량을 하지 않으니까 청량 결과도를 첨부한다면 X가 되죠. 그죠? 그럼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보니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다. 이게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공부에 등록됐던 내용, 등기부에 등기됐던 내용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O가 됩니다. 그러면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지적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 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러면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첫 번째, 요 토지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1개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를 토지의 표시라고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 아니죠. 그죠? 지적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분부에게 속하게 되었으며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분부에게 지분을 부여해야 한다. 오죠.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지분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도각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 나오죠. 그죠? 과거에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지번, 우리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 시도지사는 이렇게가 답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부여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국유 제3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세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주인 없는 땅은 국유지로 등록한다. 여러분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등록 안 된 토지는 전부 다 국유지로 등록한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와 부동산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며 등기상 증명서에 따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일단 뜻을 먼저 보면은 우리는 자, 이런 거잖아요. 하나는 등기부고 하나는 지적공부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럼 일치하더라 그러면 끝이죠. 그죠? 그런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 말은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냥 직권으로 정리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항상 여기서 답을 냅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이러면 O,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하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거나입니다. 하거나. 5번에 지력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X죠. 그죠?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죠. 그죠?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죠. 그죠? 이때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런데 등기 시간의 토지의 표시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말은 경계와 좌표는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토지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지목이 있죠. 여기에 지목이 있죠. 그럼 여기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겠죠. 그죠? 근데 전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적 공부를 이렇게 고칩니다. 고치고 난 다음에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고쳤죠. 고쳤다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내려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예쁘게 말하면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준다.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니라는 것은 이 2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4개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고 이 2개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왜? 경계좌표는 지적공부에는 등록 대상이지만 등기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가 변했다면 지적공부를 변경 정리했겠죠. 그럼 소유자에게 바로 알리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한다. 이거는 이 2개의 지문은 있잖아요. 해마다 지문으로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키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경우에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꼭 암기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지적 청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1번을 볼게요. 지적 재조사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여기는 우리는 두 가지를 딱 외워야 되죠. 어떻게 외우느냐 이러면은 청량은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합니다. 하는데 지적 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죠. 그게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이죠. 1번은 O입니다. 2번에 보면은 지적 청량 기준점 성과에 대한 열람 발급을 할 때 지적 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시로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O죠. 자, 그럼 정리를 할 때 지적 삼각점을 묻는지,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묻는지, 이때 지적 삼각점은 시로리사 또는 지적 소관청,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지적 소관청이죠. 그죠?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작년도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지번별 제곱미터 따른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청량기술자 중 지적 분야 청량기술자 양성의 중앙지력위원회의 심의결사항이다. X죠. 그죠? 왜 X냐면 이게 틀렸죠. 그죠? 위에 거는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밑에 거는 중앙지력위원회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우리 지적법 시간에 위원회는 3개가 나오죠. 중앙지력위원회, 지방지력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업무를 물을 때 중앙지력위원회 업무는 5개입니다. 지방은 1개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는 4개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어요. 그죠? 그럼 올해는 돌아가면서 문제를 내는 것이거든.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여기서 출제를 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지번별 제곱미터라는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은 축척변경위원회 업무이지 중앙지력위원회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16일간 청량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청량 기간은 12일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풀죠. 그죠? 4분의 3은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죠. 그러면 16일에 4분의 3은 10일이죠. 4분의 1은 4일이죠. 그죠? 그러면 지적청량 의뢰인과 지적청량 수행자가 합의를 해서 날짜를 16일간 하기로 정했다면 16일에 4분의 3인 12일이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인 4일은 검사기간이 된다. 5죠. 그죠? 마지막에 경계보건청량과 지력현황청량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들 암기를 할 때 1번하고 5번하고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죠. 청량의 대상은 13가지죠. 그죠? 그 중에 지력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없는 것은 검사청량과 지력재조사청량이고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는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이죠. 기억을 해두세요. 5번에는 정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등기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공정정서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죠.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어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정정서는 공정사무소는 관공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사무소에서 발행한 공정정서를 갖고는 등기할 수 없다. 두 번째,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다. X죠. 그죠? 무효죠. 그죠? 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1번까지 있죠. 이걸 두 개로 나누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이때 1번은 관할 위반, 2번은 사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요 두 개 번호만 외우면 되죠.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자, 두 번째. 각하사유이라면 각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실행했다면 그 각하사유가 1호 이후에 해당하면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가 되냐? 안 되죠. 안 되니까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5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인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정이 있고 간인이 있잖아요. 정정은 신청인이 10명이라면 10명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되고 간인은 신청인이 여러 명일 때도 한 명만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 5죠. 그죠? 5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할 때는 성명, 주소, 대위 본인을 기록한다. 5죠. 여기서 하나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공부를 해볼게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하냐, 내려갈 때 필요하냐? 올라갈 때 필요합니다. 올라갈 때 필요하다는 것은 권리자일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썼던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자연인은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법인하고 비법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 대표자를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법인 등기부가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법인의 대표자는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가 없어. 그런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리인 있죠.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이름을 써죠. 등기부에는 안 씁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거든. 여러분들 피대위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 을, 병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소유자가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했어요.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을이 요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안 가져오니까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대위자입니다. 을은 피대위자입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로 되느냐? 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병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무자도 등기부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권리자, 즉 저당권자로서 올라가느냐, 말 그대로 채무자로서 올라가느냐, 채무자로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권리자로서 올라가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나 채무자는 채무자로서 올라가기가 저당권자로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명, 주소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혹시 오해서 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위 신청에서는 대위자도 이름이 올라가요. 비대위자도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나 권리자로서 올라가는 것은 비대위자입니다. 대위자가 아닙니다. 대위자는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 중 부기등기하는 것이 아닌 것 일어났죠. 여러분들 등기명인의 표시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흔히 말할 때 개명을 했다, 이사 갔다 이 말이죠. 이해관계는 없죠. 언제나 부기등기도 언제나 부기등기. 전세권의 저당이죠.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주등기죠. 그죠? 소유권 외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저당이
차량이 들어오면 부기등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이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 그림이 이거죠. 그죠?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내줬죠. 이 가등기도 이전이 되죠. 그러면 이의 1, 가등기 이전입니다. 부기등기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죠. 그죠? 소유권 외의 이전은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말소회복이죠. 우리가 전부 말소회복이 있고 일부 말소회복이 있잖아요. 전부 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부기등기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5번에 부기등기로 이루어진 지상권의 말소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즉, 주등기를 말소할 때도 말소는 주등기라는 거예요.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도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보면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보세요. 1번에 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이 지상권도 이전이 되죠. 1에 1, 지상권을 이전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말소합니다. 말소. 그럼 만약에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다 돼서 말소를 하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죠. 따라서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말소합니다. 그럼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죠. 그러면 요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3번에서 1의 1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도 주등기로 하고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도 주등기로 합니다. 고로 말소 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주등기로 하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자, 8번에 소유권 외의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죠? 자, 토지의 일부 할 때는 지적도 오죠.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면 X, 도면을 첨부한다면 O. 자, 이번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X죠. 그죠? 여러분들 답은 2번이네요. 자,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죠.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하는 겁니다. 기간이 끝났다면 임차권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존속기간이 만료됐죠? 그럼 임대차는 소멸했습니다. 권리가 소멸하고 없는데 이전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위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양도액을 기록한다. 그럼 만약에 1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2억은 너가 대신 받아가라.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할 때 소유권 외에서 돈이 들어가면 필요적이라고 그랬죠. 필요적. 그러나 예외 3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자, 치료, 우리가 이자, 치료, 보증금, 요 있죠. 요거는 예외적으로 돈이지만 임의적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의 부동산의 일필의 토지 또는 일동금을 전부라 할 필요는 없고 일부도 된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용익권은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용익권이죠. 부동산 일부에 되죠. 그러나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는 없죠. 자, 동일 토지에 관한 지상권에 미치는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오죠.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해 둘 때 구분 임차권이라는 말이 있고 구분 지상권이 있거든. 자, 중요한 건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됩니다. 구분 임차권은 법의 규정이 없어.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9번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 X죠. 그죠? 합유죠. 그죠? 여러분들 공동소유에는 공유와 합유와 총유가 있죠. 그죠? 근데 총유는 지적법, 우리 등기법에는 등장하지 않죠. 공유와 합유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유라고 쓰면 O, 공유라고 쓰면 X, 둘 중에 한 개를 쓰잖아요. 딱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
꼭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그죠?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소유권 등기와 신탁등기를 할 때는 신청 정보는 각각이 틀렸죠. 그죠? 신청 정보는 하나지, 하나.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묶어보면은 순위번호로 각각의 순위번 이게 또 틀렸죠. 그죠? 하나죠. 그러면 또 꼭 기억해 둘 때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꼭 기억합니다. 신청서가 하나입니다. 하나. 순위번호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나라 등기는 1건 1신청서주의죠.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제출하는데 예외가 있다. 예외. 그게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과 신탁입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탁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 이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신탁 등기를 했어요. 하면은 선이 있죠, 선이. 자, 보시면은 요 선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누었죠. 이 말은 요 선이 요리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그 말은 등기는 2개입니다. 2개. 그런데 번호는 1개만 부여를 받는다. 이 말. 그래서 순위번호가 하나고, 그래서 신청서도 1개만 제출한다. 이 말. 그러면 딱 암기할 때는 이래만 하면 되죠. 순위번호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O. 각각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X. 신청 정보는 1개만 제출한다. O.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X. 그러면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신탁등기의 신청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와 함께 보세요. 동시에 하여한다. 5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는 1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동시에 신청한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을 한다. X죠. 그죠? 지방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할 수 있냐 없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이의신청이 시험에 5번이 나왔는데 그중에 3번은 이거를 답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있냐 없다고 그랬죠. 그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집행정조력이 있냐 없냐 없죠. 그죠? 없다가 되죠. 그래서 이 2개는 끝이 답입니다. 끝이 있다 없다. 그러면 없다로 쓰면 O, 있다라고 쓰면 X. 없다라고 쓰면 O, 있다라고 쓰면 X가 되겠죠. 4번에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의 이의신청서 X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키는 1번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1번하고 5번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은 1번하고 4번이네요. 차이가 뭐냐면은 이의신청언이 있고 이의신청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은은 지방 법원에다 가는 거죠. 법원에.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반대로 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 될 글자가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 가는 거고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럼 5번에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이 있고 이의신청이 있어요. 소송이 들어왔다면 등기부에는 가처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그냥 글자를 바로 이의신청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1월 2일 날 이의제기를 했다. 재판은 3월 1일 날 끝났다. 그럼 이 사이에 있잖아요.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현재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이의신청의 표시는 부기등기로 해놓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평가단으로서 오늘 마지막 문제 풀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근 10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매주에 한 번씩 만나서 문제를 풀어봤네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보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안 보면 좋죠. 그 말은 올해 보셨던 분들은 전부 다 합격해서 이제 나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을 하면은 계약서를 하나 썼다. 그러면 저한테 오늘 계약서를 한 건 썼습니다라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 못했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 못 갔을 거예요. 만나고 싶은 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일주일만 참으면 되죠. 그죠? 일주일만 참으면 우리는 해방입니다. 해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단풍이 졌는지 안 졌는지도 우리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훌훌 털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시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있죠. 가장 좋은 점수, 합격의 점수는 62.5입니다. 62.5. 80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출제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60점만 받아야 될 시험에 80점을 받으면 그거는 예의가 아니에요. 제일 바람직한 문제는 62.5입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시험 잘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 합격하셔서 우리 학원 게시판에 꼭 합격했다는 인사 말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